세상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힘. 우린 이것을 에너지라 부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선 전기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흔히 물이나 석유, 석탄, 원자력 등이 전력 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어떤 에너지원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끊임없이 위협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에너지 전환의 시대. 최근엔 지구도 사람도 행복해지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에너지가 달라지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에너지, 미래를 바꾸다. 에너지 전환을 하면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에너지 전환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이 씨 그 질문의 수준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런가요? 네, 또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계 역사의 발전 단계를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원의 변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네.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산업혁명은 화석연료를 기반에 두고 있었죠. 네. 이후 에너지의 흐름은 석유 시대에서 천연가스 시대를 거쳐서 21세기에는 청정한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에너지가 바뀌면 산업의 흐름도 바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신재생 에너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나고 새로운 산업 분야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라고 하니까 진짜 저 같은 청년들한테는 일자리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잖아요. 근데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까 진짜 귀가 막 쫑긋 막 관심이 가고 있어요. 혹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자리가 생기나요? 네, 그럼 제가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전망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일자리 얘기부터 해보죠. 네.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재생에너지 산업 고용 인원과 사업체 현황 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공급 비중을 20%로 끌어올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도 함께 생겨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분야에서 4만 6천 개, 에너지 신산업에서 2만 8천 개 등 총 7만 7천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와, 진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그쪽 관련된 일자리가 정말 많이 생기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지금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레나, 즉 국제재생에너지기구가 발표한 2017년 재생에너지 고용 연례 보고서를 보면요. 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분야 근로자 수는 982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2년 조사 당시에는 약 7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그에 비하면 280만 명 정도가 증가한 셈입니다. 네. 게다가 2030년엔 2,4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원자력 업계에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감안해야 할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선 원전 제로가 완료되기 전까지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에너지 전환으로 또 영향을 받는 산업이 있을까요? 네, 원전 관련 기술을 가진 인력들을 위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했는데요. 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바로 이 분야에 블루오션 분야에 주목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원전 해체 산업입니다. 164기.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영구 정지된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 6월 고리 1호 원전이 40년 만에 영구적으로 가동 중단됐는데요. 이처럼 세계적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원전 해체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의 증가와 함께 원전 해체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전 해체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건물 하나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가 봐요. 도대체 원전은 어떤 과정으로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전 해체 과정은 한두 달 걸리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네. 원자로 가동 정지를 하면 해체 계획 등을 수립하는 해체 준비 작업, 사용 후 해결료 냉각 및 반출, 방사능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 시설물 철거, 부지 복원 등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작업을 하는 데는 최소 15년이 필요합니다. 그럼 당장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원전 하나가 제거될 때 제 나이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에너지 전환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원전 감소는 당연한 거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원전을 해체할 만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우수한 원전 기술을 보유하긴 했지만 아직까진 한국의 원전 해체 기술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긴 합니다. 네. 게다가 전 세계에서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 15기, 독일 3기, 일본 1기 등 딱 3나라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기술 개발비 4,419억 원 등 총 6,163억 원을 투입해서 원전 해체 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에너지 전환에서부터 신재생 에너지 또 에너지 전환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꺼번에 공부를 쫙 하니까요. 이젠 개그우먼에서 플러스 알파로 에너지 우먼이라고 불러주시죠. 네, 저부터 이제 나이 씨를 에너지 우먼이라고 불러야 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제대로 공부를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전환이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같은 환경 문제나 안전 문제 때문에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과 원전을 대신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좀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알아봤죠. 네.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도 알아봤고요. 네.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나라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라서 해양 에너지를 활용하기 좋다는 말씀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을 잘 이용해 왔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도의 안전성을 유지해 가면서 앞으로 60년의 긴 시간을 거쳐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했고요. 네. 와, 정말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지구와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에너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